안녕하십니까. 신의 시계 신튜브입니다. 오늘 참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반뉴스에서 할까 하다가 오늘 좋은 소식도 많았잖아요.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석방되셨고 김경재 총재도 나왔고 그래서 애국 세력이 힘이 납니다.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맥 빠질까봐 예.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9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예. 우선 윤석열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제목을 세게 달았죠.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겠습니까? 예? 피눈물이죠. 피눈물. 피눈물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응징하고 복수하겠다. 이놈의 대한민국 정권 바꾸지 못하면 떠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튜브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 새롭게 만들어서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울먹. 예. 이건희 회장은 떠났습니다. 예. 그래도 삼성을 번듯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번듯한 삼성, 세계적인 기업 삼성 내가 만들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여기서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통치권자가 문화융성위에서 도와달라고 해갖고 또 정유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유럽에서 승마가 인기 있으니까 스폰서로 나섰다가 아니 그거 죄도 아니에요. 삼성이 큰 이득도 본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9년을 구형했다. 에? 야, 센데요. 자,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1부 부장 정준영, 예. 이 재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결심 공판에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법정 최후 진술을 한 거는 2017년 12월 항소심 이후 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는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10개월간 재판을 받았어요. 게다가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수십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5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예. 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후 진술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뭘 다짐했을까요? 뭘? 다시는 이 권력과 엮이지 않겠다.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과 엮이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했던 행위가 잘못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예. 다 그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까. 예? 구형이 9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괜히 항변 잘못했다가 미운 털 박힐까봐 억지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후 진술을 하기 전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8월 뇌물액 50억 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만을 다퉜다고 합니다. 약 20분간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과거와 단절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만들겠다. 재벌의 폐해로 지적받은 부분을 고칠 것이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계열사
삼성전자 계열 위주로 재편하고 비주력 계열사는 과감히 분리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서 벗어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은 초인류 세계 기업입니다. 애플이 경쟁사로 삼고 있는 게 삼성뿐이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면 격려해야죠.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삼성을 완전 죄인 취급하는 상황이에요. 삼성이 이렇게 전자계열 위주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나머지 버리겠다 이건데, 사실 여러분들, 기업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또 파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되고요. 정부는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다든가 독과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뭐 정부에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거 도와줬다 완전 독박 쓴 꼴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1년 넘게 이번 사건을 진행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이 부회장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화두를 던져줬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절박한 심정이에요. 이거 내년 1월 중순에 이제 선고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또 구속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 삼성이 휘청휘청거리게 생긴 거예요. 이러니 뭐 읍수할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번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의장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등 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올 초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전 대법관이라고 그러네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위원장으로 세우고 감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뭐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니, 재판장이 무슨 기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경제인이에요? 아니, 죄가 있으면 죄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이득이라든가 영향력, 파급력 이런 걸 고려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보고, 물론 뭐 법은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게 정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과감한 혁신해라,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해라. 아니, 판사가 뭐 그냥 와서 회사에서 사장하지, 오너하지, 그렇게 잘 알면. 제가 아는 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나와서 변호사 하시다가 또 사업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사업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저 그냥 법복 입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오늘 훌륭한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너무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 이재용 부회장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말한 약속 모두 지키겠다. 삼성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준법 경영한다고 얘기하고 삼성의 회의에서 컴플라이언스 팀의 의견을 묻고 법무팀 준법감시위 검토 여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다. 제가 말한 약속을 모두 지킬 것이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을 노조에게 넘겨주는 거죠. 아니, 그냥 공기업을 만들어버리지. 지금 억지로 말하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제도에 의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야 될 세금 내고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온당한 처벌, 합당한 처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뭐 굳이 뭐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님 재판하는 겁니까, 진짜? 아니, 대한민국에서 인류 따지면 뭐가 있어요? 삼성 아닙니까? 제가 뭐 삼성을 너무 띄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재판을 보면서 한 기업인을 너무 옹색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잘못한 것만 따지자고요, 집중적으로. 근데 이 잘못한 게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 어떻게 삼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 있죠? 전 특검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건 진짜.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건 다시 나중에 재조사를 통해서 삼성의 불명예를 벗겨줘야 됩니다. 진술 말미에는 지난해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 세계 초일류 기업의 회장이 나와갖고 울먹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쪽팔리게. 에? 국가 망신 아닙니까? 회장님의 연결식에서 고등학교 친구분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말씀하셨다.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예. 자, 전문 경영인에게 대해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다 제 책임이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삼성에 있는 이제 하나하나의 임원진을 말하고 있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 저한테 죄를 물어주시기를 바란다. 아, 그래도 책임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의 유지,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라. 국격에 걸맞는 삼성을 만들어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예? 가장 불투명한 집단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가장 투명한 집단이 기업이에요. 예? 지금 억지로 말하고 있다는 게 누가 써준 거를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갖고 눈물이 나오는 거지. 예?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선고는 내년 1월 8일이래요. 예. 자,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입장을 바꿔놔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 돼봅시다. 아까 어떤 분도 들어와서 이거 너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이런 말 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던데 내가 차단시켜버렸어요. 왜? 아니 당신이 만약에 삼성 회장이었다면은 이 상황이 돼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 당신이 만약에 삼성 회장이었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있겠어요? 여기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이라면 역지사지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얘기한 게 정말 진심일까요? 전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진심 같아요. 더럽게 기분 나쁘고 내가 여기서 울고 있지만 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서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 결국은 다 털고 그냥 나 미국으로 가겠다. 공장은 베트남이든지 제3지대로 옮기겠다. 이런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업하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여기 좀 문화융성하기 위해서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했더니만 기업을 들었다 놨다 해서 개 박살을 내버리고 깜빵에 쳐놓고 구형을 9년 때리고 이제 또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고, 아니 뭐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뭐 이득을 받습니까? 에? 삼성은 그 자체로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제도예요. 상속세 지금 삼성이 11조 이상을 냅니다. 11조. 예? 3년치 이상의 상속세를 한 기업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3년치 이상의 상속세가 한 기업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번, 세 번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 회사도 아닌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상속세 과도하다, 줄여주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잡아내면 안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여기 아까 들어와서 저한테 욕한 사람, 당신 아버지가 돈 벌었는데 당신한테 물려줄 게 없어. 국가에 내고 나면은 당신이 회사를 못 운영해. 그때도 그렇게 너무 뭐 과도하다, 이런 방송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제도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까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칭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개선했어야죠. 왜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 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들어설 정권은요, 정말 시장에 맡기고, 그래도 국제 수준에 맞게, 세계 수준에 맞게 상속세도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뭐 경제민주화,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이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로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말이야 재판부까지 앉아갖고 준법 경영해라, 회사에다가 감시센터 만들어라. 아니 이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피눈물 나게 생긴 거예요. 피눈물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물론 부의 세습은 누구나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북한은 세습해도 되고 독재해도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재용 들어와서 갤럭시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올해도 최고 실적이고 내년에도 최고 실적 나온다고 합니다. 잘하면은 격려하고 밀어줘야지 뜯어낼 생각만 합니까? 뜯어내다 보니까 결국 집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재판정에서 저렇게 비굴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눈물 흘리게 만들어놨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 떠난다? 저는요 이번 재판 잘못되면은 분명히 삼성은 떠납니다. 예. 떠날 수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기업 환경 좋은 나라 삼성 와달라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삼성 오길 기다리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대한민국 딱 보니까 개판 5분 전이거든. 삼성 떠날 것 같거든. 트럼프 대통령도 삼성 오면 만나서 빨리 삼성 와라 미국으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와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현기차 이 노조 때문에 말이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으로 공장 옮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노동 생산 라인에서 태블릿 PC 보고 신문 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최근에 나온 일부 현대자동차 부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예? 노조가 망치고 정부가 망치고 제도가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려고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하여튼 제발 아버님의 뜻대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정권 이대로 가면 끝난 겁니다. 우리 정권 바꾸고요. 기업에 대한 규제도 확 풀어주고 기업인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 이재용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사업해야 되겠다. 정말 대한민국 국격도 같이 높이면서 말이죠. 행복한 나라, 건전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속상해요. 대표님 나갈게요. 가슴이 답답한 밤입니다.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도 신의 한 수니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보면 삼성이 반성했네. 이재용이 이제 정신 차렸네. 이러면서 좌파들 띵까띵까 할 거 아닙니까? 이재용 깜빵 가네.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연기금을 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거, 경영권 참여하는 거 이렇게 되면 삼성은 공기업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삼성이 웃고 함께 국민들과 나갈 수 있게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좀 내봤고요. 자, 저는 또 잠시 쉬었다가 신의 한 수 한밤 토크에서 뵙겠습니다. 이것도 방송 신튜브 만들어 놓고 안 하면은 여러분들 또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신튜브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송하고 또 오늘 한밤의 토크에서 또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그래서 한밤의 토크에서 오늘 소식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또다시 만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밤의 토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거든요. 커뮤니티에다가 예고편 올리는데 커뮤니티 예고편 보시고 많이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커뮤니티 예고편 봐주시고 예고 커뮤니티에서 예고하는구나 하고 그 구독 버튼 하셨으면은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십시오. 알람 설정해서 신의 한수 많이 좀 구독하고 그래서 한밤의 토크를 이제 신튜브에서 할 수 있게 지금 아직 10,000명이 안 됐어요. 10,000명 되면 뒤에 여기다가 창문을 놔야 돼요. 지금 문슈비치 20이 완전 골방 아닙니까 여기 깜빵이에요 깜빵. 예. 깜빵인데 창문도 없어. 10,000명 되면 창문 달 테니까요. 여러분들 10,000명 될 때까지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빨리 준비해 갖고 한밤의 토크 신의 한수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